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긴다 하니까 우리는 뭐야? 싸워야 되는 개념으로 가요. 우리 몸에서 경찰관은 뭐예요? 면역세포야. 그래서 오늘 면역세포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암을 퇴치 내지는 안 생기게 나도 모르게 없어지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개할 거예요. 오늘 강의 이제 주제가 암인데 암에 대한 이야기가 참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많이 떠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만난 환자가 암 환자예요. 눈물도 같이 많이 흘렸고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만났고 참 기적적인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났고 그런 아주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암에 대한 정보 인터넷이다 책이다 많아요 적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보면 그 솔루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암은 이런 거다. 혈압은 이러고다. 당뇨는 이거다. 아토피는 뭐다. 베제트는 뭐다. 열심히 설명을 했어. 왜 있는 현상을 설명은 누구 못하겠어요. 그런데 왜 생겼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안 생기게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압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이 병원에 가면 치료받으러 오라 그러는데 가보니까 치료가 아니라 조절받으러 오라 그랬던 거야. 몇 시간 조절약만 줬어. 혈압약. 또 당뇨약, 또 아토피, 편식, 가려움증도 두통도 다 몇 시간 조절약을 받았을 뿐이고 그걸 치료라고 다른 사람은 그 말 쓰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의료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암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죽음, 불치병, 난치병, 방사선 치료, 고통, 항암 치료, 수술, 끔찍한 거 이런 저런 게 많이 떠오르죠. 근데 암은 누구 세포예요? 내 세포야. 밖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도 아니고 내 세포인데 얘가 미쳤어. 덜 미친 거, 더 미친 거, 완전히 미친 거에 따라서 암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뿐이죠. 일단 먼저 내 세포인데 걔가 변형이 됐어. 누가 그렇게 변형을 시켰어요? 내가. 또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도왔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형, 몸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을 잠 못 자는 분들도 여기 있잖아.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잠 못 자는 분도 있지만 옆에서 부시적거리고 밤늦게가 텔레비 봐서 잠 못 자는 사람도 있는 거고 허간 날 늦게 돌아가서 잠 못 자게 만드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걸 보면 다 공동의 책임이야. 그래서 공동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도 나 홀로가 아니라 우주 속의 한 생명체지만 연합체적인 하나의 퍼즐로서의 나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족을 슬프게 만들고 가족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슬프잖아요. 또 이웃이 무너지면 옆에 있는 이웃이 또 슬픈 거고요. 그렇게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체 구조다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암도 풀어갈 거예요. 오늘 제목이 암 예방, 건강한 분도 오셨기 때문에 예방, 그다음에 치유. 사실 예방과 치유는 같은 말이에요. 이미 생긴 건 예방이라는 말하고 안 맞을 것 같죠? 이미 생긴 것을 예방하는 생활하면 치료로 가. 사람들 그걸 다르게 알고 있어요. 예방하면 치료로 간다. 그 얘기가 뭐냐면 병은 고치는 대상이 아니에요. 생기는 원인이 없어지면 그 병은 없어져요. 고혈압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앴는데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나면 혈압이 올라가 있는데 없어졌어요? 이상한 탄수화물 먹었더니 당이 괜찮은데 당이 올라가 있어. 없어요? 아니에요. 그때 내가 생활하는 대로 여러분들 표정도 앞에 있는 사람의 말 듣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증상도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대상에 따라서 증상이 왔다 갔다 해.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이라는 말을 치료라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조절돼야 돼. 자율적으로 그냥 예방을 하랬더니 치료가 되네. 그것도 무슨 방안이에요? EBM 방안이에요. 자, Ecologically Balanced Medicine, 생태 균형 의학적인 방법입니다. 전 세계에 없는 여기만의 노하우예요. 거의 약을 끊어주는 데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감히 판단하는 겁니다. 부주제 사랑받는 세포가 암을 이긴다. 이것이 오늘 키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은 제가 요 사랑받는 세포. 여러분의 몸은 세포 하나하나가 60에서 100쪽의 세포가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요. 세포 하나를 우리가 다룰 줄 알면 조직을 다룰 수 있고 장기를 다룰 수 있어서 우리 몸 전체를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르르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사랑받는다. 무슨 얘기예요? 세포의 반응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포가 기분 좋을까? 거기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고 마음적인 부분이 있고 환경적인 것이 있어.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풀어야만 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긴다 하니까 우리는 뭐야? 싸워야 되는 개념으로 가요. 오늘 싸움을 하다 보니 우리 몸에서 경찰관은 뭐예요? 면역세포야. 그래서 오늘 면역세포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암을 퇴치 내지는 안 생기게 나도 모르게 없어지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개할 거예요.
암 환자 실태를 보면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나는 잘 살았는데 못 믿겠다. 다들 그래요.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가야 돼. 근데 내가 잘 살았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야. 아주 좋은 것만 골래 먹었대. 그것도 누구 생각이에요? 자,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잘 살았다는 생각부터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못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성실하게 살았어. 그런데 세포가 사랑받지 못하는 생활을 하신 거야.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했죠. 뭐 약물, 수술 방법, 다양한 뭐 건강식품이 많이 나왔어.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암 치료비는 2002년도에 1조 5천억이었던데 19년도에는 8조 3천억까지 늘어났어. 과학이 발달했는데 왜 늘어나요? 발달이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생각해 봐야 될 일이네요. 암 발생 20년 전에는 매년 10만 2천 명인데 지금은 25만 명이야. 기대수명 83.5세까지 살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은 36.9%. 놀랍죠? 거의 2명 중 1명 가까이가 이제 암으로 가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 사망자 수는 198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0만 명이었던 것이 20년도에 30만 명, 21년에 31만 명, 22명에 37만 명으로 올라가고 있어. 이거 뭐예요? 과학이 발달했는데 의료비가 그만큼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솔직히 웬만치 아프면 병원 가면 고쳐. 이 말 다 알고 있죠. 근데 가보니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근데 다 고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디 아파? 병원에 가봐. 쉽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미국에서는 1991년부터 최근 30년 동안 30%가 감소했대요. 암 환자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늘어나고 있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통계자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가 지금 뭔가 잘못 치료하고 있구나. 과잉 진료인가? 안 해둬야 될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암 환자는 잘 먹어야 된다. 살찐 우암 환자가 오래 산다.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통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그 말이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 암 치료하고 이기려면 잘 먹어야 되고 살 좀 쪄야 돼. 그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시면 어때요? 자, 수술 전에 저체중 환자가 6.4%인 121명이었는데 과체중 환자가 23.4%인 445명이야. 암 발생되는 환자들은 어떤 사람이 더 많다? 비만인이 많았다. 근데 수술하고 1년 지난 다음에 저체중 환자가 21.4%인 303명이 살아있었고 과체중 환자 6.9%인 98명만 살아있더라. 살찐 사람이 발생률이 높았고 마른 사람일수록 살아남아 있더라. 그리고 요즘은요 표준치가 다 너무 높아 있어서 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표준치가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표준치를 가지고 평균을 내고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사실 유전자는 고장나면 수리 기능이 있다. 생체 내에는 암 억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 생기면 고쳐질 수 있는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5천에서 1만 개 정도의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암세포를 사멸시켜서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고 있어. 생기면 또 없애버리고. 그 얘기는 뭐냐? 그 말이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암으로부터 발생됐다 하는데 더 커지는 분들은 뭐다? 그 면역 시스템에 뭔가 잘못 방향을 잡은 거죠. 그죠? 그런데도 암 환자는 늘고 있다. 내 몸 방어 시스템인 면역 시스템의 붕괴가 그 원인으로 보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요? 식사와 생활. 너무 먹을 것이 많은 세상이 돼버렸고 약물도 너무 다양하게 건강식품도 너무 다양하고 수술도 너무 쉽게 이런 개념에서의 문제점을 결국은 오늘 면역 시스템 회복의 방법을 우리가 EBM 암 치유 방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착각 벗어나야 되겠다. 남들이 고치니까 나도 고친다라고 하는 통계학적인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뢰한다는 것 통계적으로 뭐다? 살 확률이 낮다. 그리고 병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한 그래서 내 몸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드는 것이 암의 회복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암과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병을 얘기하면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면역을 높여야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면역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면역하면 뭐였어요? 그냥 뭐든지 막 때려서 죽이면 이길 수 있으면 면역이 높은 사람이 생각해 왔잖아요. 면역은 뭘로 나타내냐? 면역이 좋은 사람이다 하면 첫 번째 호르몬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 있나. 세 번째 혈액이 건강한가. 혈액의 건강은 백혈구의 건강이에요. 백혈구의 건강은 백혈구 분해액의 안정적인 비율이 있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과립구와 무과립구 바란스가 있어요. 그래서 극성의 처부수는 시스템인 과립구 시스템과 은근히
지켜나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과립구 60%, 무과립구 40%의 밸런스가 있어요. 자율신경계는 뭐예요? 일하는 신경, 쉬는 신경, 앞으로 밀고 머무르고, 소위 뭐냐면 일하는 교감신경과 쉬는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그 밸런스가 60대 40 밸런스예요. 호르몬의 안정, 호르몬 분비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너무 잘 되는 거, 너무 안 되는 거, 어떤 게 좋아요? 도파민 같은 의기왕성하게 뭔가 막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덜 나오는 게 좋아요? 질문하는 것은 답이 하나도 없어요. 적당해야 돼. 도파민 너무 많이 와도 큰일 나. 천재들 잠 못 자. 오래 못 살아요. 부교감신경 항진은 호르몬의 교란이 또 와요. 너무 노는 사람도 안 돼. 적당히 일을 해야 되고 적당히 쉬어야 되는데, 일하는 신경은 몇이다? 60이고 쉬는 신경은 40%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 운동이라도 해야 되죠. 운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한다? 그분이 이제 자연으로 가야죠. 자율신경계 밸런스, 교감 부교감 밸런스, 60대 40 밸런스. 그다음에 호르몬의 안정, 과도 소도 아니고 적절함. 모든 세포 조직을 스위치를 켜게 하는 호르몬이 있고 쉬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 도파민과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는 생체 스위치를 켜는 호르몬인데, 적당하게 쉬게 하는 가바 호르몬과 세로토닌 호르몬은 적당히 편안하게 쉬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 그런 것도 밸런스가 맞아야 돼. 계속 스위치만 켜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다 계속 꺼놓기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켰다 껐다 해야 돼. 어디에 맞춰서? 우주의 질서에 맞게. 해가 뜨면 교감신경 항진, 해가 지면 부교감신경 항진. 이러면서 호르몬 시스템도 다 같이 생체 스위치를 켰다 꼈다 하면서 내 몸이 조절돼야 돼. 그러니까 과잉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의 안정, 면역의 강화라는 말 안 쓰고 면역의 안정이라는 말 썼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돼. 치우쳤다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보니까 면역 과잉의 병이 있고 면역 결핍의 병이 있고 면역 교란의 병이 있어. 모든 병이 이 면역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면역 과잉이 뭐냐? 초기 싸움이야, 초기. 부부가 싸울 때부터 참 막 피터지게 막 욕도 하고 싸우고 막 그래. 그때를 우리가 면역 과잉 반응이야. 그 나중에 지치면 어때? 서로가 들어든지 말든지 박을 먹든지 말든지 지친 싸움이야. 포기하는 싸움이야. 요게 뭐든 면역 결핍 싸움이야. 그 다음에 면역과는 뭐냐면 생각만 하면 짜증나. 그 생각만 하면 짜증나니까 그냥 안 보이는 게 좋은 관계야. 면역 과잉 반응은 초기 싸움이라 그랬는데, 다양한 부정 반응들, 알레르기 부분. 알레르기 반응이 뭐예요? 이상한 것에 대한 반응이야. 불편한 것에 대한. 알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나온 용어인데, 부정적인 것들이 반복되면 뭔가 내 몸은 규칙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예민해지면서 미리 몸 안에 항체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냥 비슷한 것들을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이상한 거 들어왔다 사인을 보내. 히스타민을 분비시킨다는 건데, 그런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고, 지나치면 비염이나 천식 이런 것들, 축농증 같은 걸로 가고, 그다음에 아토피 같은 거, 또 기관지 확장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냐? 자가 면역까지 가는 거예요. 요즘 건선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으로 봐. 처음에는 면역 과잉 반응이에요. 면역 과잉 반응은 불편한 반응들이 다 뭔가 내가 만났을 때 관계성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인의 소리였어요. 그게 바로 면역 과잉 반응이야. 면역이 과잉됐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싸우다 지치면 이렇게 면역 결핍으로 가. 결핍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성적인 염증, 기관지 확장증, 건선 같은 거, 그다음에 바이러스 감염, 그다음에 암. 그래서 오늘 면역 결핍 질환의 포인트는 암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면역 교란 자가면역 질환은 인슐린 의존형 1형 당뇨병이죠. 리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루푸스, 재생불량증, 빈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알고 보니까 면역 관련돼서 다 무슨 반응이었어요? 관계성에서의 반응의 소리가 질병이네를 알았어. 예를 들면 나랑 같이 식사하고 나오는데 집에 가도 그냥 얼굴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가. 그럼 이 사람이 기분 좋은 말을 했다? 기분 나쁜 말을 했다? 기분 나쁜 말을 했대요. 헤어지더마다 생글생글 하시네? 이 사람이 기분 좋은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분의 표정은 누가 만들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모든 피부 반응, 고통, 두통 모든 것은 뭐다? 나란히 옆에 상대와의 관계에서의 반응의 소리에 불과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무서울 게 없어. 눈곱 많이 낀다. 왜 눈곱 많이 껴요? 피곤해서 많이 끼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이상한 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뭐요? 불활성형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서 찌꺼기가 많이 생긴 것뿐이야. 그걸 무슨 눈이 이상하니까 또 안과에 가고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질환은 뭐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요소와의 반응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게 면역 반응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려울 거 없죠.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뭐예요? 암도 뭐예요? 그 중 하나에 불과해. 여러분의 세포는 생장소멸하잖아.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변화는 길어봐도
1년 안에 거의 98% 가까이가 바뀌니 여러분의 몸은 1년 안이면 다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이 도달하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모든 병을 면역으로 설명할 수 있고 암도 모든 병도 다 1년에는 깨끗하게 새로운 세포를 바꿔서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꾼다, 고친다. 싸움인데 그 싸움을 이제 면역으로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는 건데, 자,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자고요. 우리가 오관을 통해서 자연과 만나잖아요. 그런 오관과 함께 내 몸의 모든 시스템에서 자연을 만나면서의 관계에서 단계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나타나고 있어요. 면역 시스템, 소위 면역 세포를 만드는 공장이 골수예요. 혈액이나 면역 세포를 다양하게 B세포든 T세포든 만들어지는 공장이 골수. 흉소는 뭐냐? 여기서 만든 이 세포들을 훈련해서 제대로 된 군인으로 성장시키는 훈련소가 흉선이야. 그래서 면역세포의 주요 면역세포를 우리가 면역 장기라고 표현해야 맞겠죠? 면역 장기를 골수와 흉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 비장은 이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하는데 뭔가 필요한 것들을 보급해주고 저장해주고 그러한 보급창고, 또 뒤처리해주는 지원팀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림프 시스템은 보시는 것처럼 림프구 생성이나 유지, 분배, 노화된 여러 가지 혈액 세포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이물질에 대한 다양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림프 시스템이 하는데, 몸 전체에 쫙 다 연결됐죠. 보시면 사타구니가 특별히 많고 대개가 보면 숨겨진 부위가 많죠. 그리고 림프 마사지, 독소, 쓰레기 빼내는 흐름에서의 문제다. 그다음에 편도성 같은 것은 뭐냐면 세균 등의 이물질을 1차 뭐냐면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가볍게 막아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 시스템을 봤을 때는 파출소 정도. 림프선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림프 시스템은 곳곳에 위치해 있는데 여가장치와 같은 소위 검문소에 아주 검문소. 넌 누구야? 여기 못 와. 가지 마. 들어가지 마. 막아주는 검문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림프선. 그래서 면역 시스템에서 이러한 것들이 주요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외부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방어하고 공격하고 없애는 역할을 하는 군대와 같은 시스템으로 유성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들은 결국 뭐예요? 무엇을 놓고 존재하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놓고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면역 시스템은 싸움을 하는 군대 시스템인데 우리가 지금 무슨 큰 잘못하고 있냐면 내 몸에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면역 시스템을 박살내는 치료를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살겠다 치료가 아니라 죽겠다 치료를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왜? 더 빨리 망가질까 봐 그나마 뭔 치료로 연명이라는 말 붙여가지고 한 달밖에 못 살 거면 3달 살게 한다고 연명 치료한다고 해서 뭐? 골수를 죽이는 치료. 골수를 죽이면 누구요? 백혈병 환자. 왜? 이 골수가 망가진다? 모든 시스템이 다 뭐요? 다 무방비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골수 손대는다? 그거 끝나는 날이죠. 그 다음에 흉선, 이건 35g 정도밖에 안 돼. 작은 중요한 장기야. 근데 훈련소야. 근데 골수에서 군인을 만들어 놨는데 뭐야? 총도 쏠지 몰라.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버렸다? 이것도 또 심각한 거야. 자, 그러면 그 세포 하나하나 볼게요. 면역세포의 역할을 보시자고요. 독소가 없고 영양 균형을 이루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비자기를 선별한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자기를 없애버려. 그래서 면역세포 역할은 뭐냐면 바로 잡아먹는 탐식작용을 하는 역할을 해요. 면역세포가. 또 뭐에 바로 화학물질 주입해서 죽이는 역할을 해요. 면역세포가. 그 다음에 야 도둑놈 야 저 간첩 들어왔어라고 알리는 인식 시스템이 있고, 예를 들면 도둑놈이 오면 그놈을 잡으려고 하는 이 화살 같은 걸 만드는 시스템에는 항체를 만드는 역할도까지도 해. 지금 면역세포는 뭐냐면 이건 진짜 가짜 적이고 아군이고 선별하는 거, 바로 잡는 거, 씹어서 먹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창살을 만드는 거, 이런 역할을 면역세포가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별 시스템이에요. 선별 시스템은 벌써 오관과 뇌가 선별하면서 벌써부터 거북하게 해서 못 먹게 만들어놨어. 근데 여러분들 소화제를 먹고 막 두둥기면서라도 먹고 앉아있단 말이죠. 왜? 좋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선별 시스템은 오관과 뇌가 우리 몸을 벌써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 음식을 더 먹고 그만 먹어. 그게 무슨 반응인 줄 아세요? 이 반응이 호르몬 반응이에요. 칼슘 더 먹어 안 먹어 포인트가 아니라 칼슘 흡수를 늘리고 나가는 걸 차단하는 것도 호르몬 반응이고요. 혈압을 높이고 낮추는 것도 호르몬 반응이고요. 잠을 못 자도 호르몬 반응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면역에서 중요한 호르몬과 자율신경계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움직이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호르몬과 신경을 약물로 들이댔다가는 이번 가망이 없는 거야. 손대면 안 되는 거야. 그 분야는. 왜? 그게 나와 자연의 관계를 잘 끌고 나가게 하는 중요한 관계성을
연결시키는 고리인데 그놈을 약으로 뭘로 한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 볼게요. 자, 여기 NK세포가 있고 대식세포가 있고 수지장세포, T세포, B세포가 있어요. 우리의 면역세포는 선천적으로 있는 면역세포가 있고 응급할 때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후천면역이라고 그러고 선천적으로 계속 항상 존재하는 것을 선천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NK세포, 대식세포, 수지장세포를 우리가 선천세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T세포, B세포는 후천세포라고 그래요. 후천세포는 뭐냐면 아까 보충병, 우리 힘으로 싸움을 못할 때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병으로 전쟁을 해야 할 때 있죠. 그때 후천면역이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는 병원균, 감염된 체세포,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그래서 NK세포 검사도 하고 막 그러죠. 배양도 하고 그래서 다시 주입도 하고 또 대식세포는 아주 미미한 이런 병원균을 살해하고 섭취해주는 노폐물 이물질을 1차로 처리해서 면역 반응을 일어나자 큰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자, 보시면 여기 킬세포는 바로 공격을 해버리죠. 대식세포도 공격을 해야죠. 그림을 보시면 자, 수지장세포는 T세포가 미생물과 이물질 등 항원을 선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폐간 이런 데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인식하고 알려주는 그래서 헬퍼 T세포에다가 정보를 전달해서 믿게 해주는 그 공격하게 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선천면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T세포, B세포는 세균, 바이러스 공격에 직접 가담하고 있고 이 B세포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 B세포는 뭐라 그래요? 소위 항체를 만드는 세포예요. 어디서 제일 반응을 많이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소화기 있죠. 우리 몸 면역세포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소화기예요. 식도부터 위, 장 있잖아요. 이쪽에 면역세포가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써 뭐 불편한 사인을 보낸다. 아, 적군이 들어왔다. 내가 잘못 먹었다. 잘못 살았다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뭐부터 내가 항상 조심하라 그러죠. 가스 차냐 안 차냐. 대변 내는 배가 있냐 없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울여 들어도 병을 다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끄끄댄다. 아, 이거 먹지 말라는 거구나. 안 내려가네. 오래 있네. 든든하다. 고기가 아니라 소화가 덜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면역세포가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표현 안 했지만 면역세포는 아니지 면역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예요? 땀, 콧물 있고 눈물 있고 그 다음에 인터페론 같은 것도 있고 보채 같은 것도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면역세포 같은 역할을 해요. 아따 기침하는 거 있죠? 그것도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뱉어내는 거예요. 눈물 질질 막 흘리는 거 뭐예요? 그것도 쓰레기 독소 막 빠져나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면역세포의 단계적 방어 시스템을 볼게요. 먼저 1차로 보면 코털, 점액, 눈물, 콧물, 침, 땀 이런 것도 위장관 요것이 1차. 2차에서 뉴트로필은 요것은 호중구, 대식세포, 수지장세포, NK세포 같은 거를 2차에서 3차에서 T세포, B세포, 항체 이런 세포가 관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1차는 뭐에 보니까 피부와 관련돼서 외부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백신 그런 거 했을 때 주사 맞았잖아요. 어디서 막아야 되겠어요? 사실 이거 1차에서 막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맞은 항체 주사는 2차에서 노는 약제였지 여기서 노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꽝이다라는 거예요. 맞아봐야 꽝이었어요. 여기에 대응하는 이 면역 조직은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A 같은 거, E 같은 게 이쪽에서 반응을 해. 여기는 G나 M이나 D 같은 것이 요 2단계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뮤노글로불린 A와 D, E, M, G 이런 것이 있어요. 5가지 항체가 있는데 요 1차에서 하는 것과 2차는 되게 어디예요? 혈관계에서의 반응이야. 요것은 소화기, 외부, 피부 이런 쪽에서 반응한 거잖아요. 외부하고 접촉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서 반응하는 거죠. 1차로 맞고 2차로 맞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면역의 3단계를 말씀드렸죠. 소화기의 반응, 면역이 1단계. 거북함, 불편함으로 말씀드렸고 2단계 뭐요? 열 반응과 통증 반응을 말씀드렸죠. 심혈관계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만성피로, 세포 내에서 반응. 그게 면역의 3단계. 이 T세포, B세포가 반응한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 했을 때는 아, 이분은 벌써 면역의 3단계까지 간 소위 뭐냐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B세포가 뭐요?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비정상 세포들을 가서 창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대식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부분 보시면 깨버리잖아요. NK세포. 근데 이걸 보면 다 서로가 연합으로 해. 대식세포가 이상한 거 나타났다. 뭔가 사인을 보내. 그러면 헬퍼 T세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디한테 야야 저기 경찰서에 파출소에 검문소에 연락해가지고 야야 도둑놈이 들어왔어. 알려줘.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공격하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정보를 흘려가지고 다른 면역세포가 와서 공격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인체가 돌아간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보니까 뭐를 못 잡겠어요? 어때요? 뭔가 걱정할 거 없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비정상 조직 암세포는 결국 누가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놓쳤어요? 내 몸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 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감히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주 있긴 있는데 극소수야. 현대의학 암치료 너무 간단하죠.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전이와 재발 원인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또 생겼어요. 또 자르고요. 또 항암치료하면 돼요. 눈 감으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어요. 끝.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스웨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초기에 전립선암 환자 223명을 대상으로 아무 치료하지 않고 평균 10년을 관찰한 연구 논문이 있었어요. 124명이 사망을 했는데 암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9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8.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병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8.5%인 19명도 뭘까요? 암세포가 클 수 있는 불안전 연소 환경이나 스트레스 환경이 사망자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암세포가 있어서 그 암세포로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책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암 환자의 80%는 뭐라고요? 항암제로 살해되고 있다.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이런 책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암세포가 뭐냐? 정상세포가 지속적인 심한 스트레스 요소들에 의해서 유전자의 이상이 발생이 돼서 이 변이된 세포, 이것들이 증식을 시작하면 이것들이 자가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하지 못하고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지속적으로 변형된 행동을 하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암세포. 그림을 보실게요. 심한 스트레스.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몸은 세포 하나하나가 60에서 100척의 세포 하나하나가 조직 장기를 만들고 우리 인체를 구성한다 그랬어요. 이 세포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건강한 장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포를 잘 보면 세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핵이야. 중심축이죠. 핵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세포의 연결망을 유지해 나가는 세포막이에요. 생체막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이 세포가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스트레스인데 어떤 스트레스? 물질 스트레스 아니면 정보로 오는 스트레스, 신경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자,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은 정보로. 자, 물질 스트레스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세포는 자기 혼자 그냥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뭘 먹고 살아야 돼? 물을 먹고 살아야 돼. 음식을 먹고 살아야 돼. 산소를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고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 세포막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이 세포막 주위에 있는 것들이 무조건 다 들어가니 천만에 못 들어가. 이 세포막 주위에는 누가 있냐면 경계병들이 있어. 아군 적군 분리하는. 근데 여기에 누가 와요? 세포가 좋아하는 알고 있는 친화력 있는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게 들어오면 얘가 자꾸 공격을 당하면 불안한 정보가 안으로 계속 전달되겠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도 못해. 탄수화물이나 그런 아미노산이 못 들어와. 그 주위에 막 덕지덕지 붙겠죠. 그러면 이 주위에 뭐가 한마디로 이용되지 못하는 게 덕지덕지 부위다 보니까 안에는 뭐가 부족해? 산소 부족증 내지는 그럼 억지로 미세한 것도 들어간다고 쳐보자고. 들어가가지고는 또 이 공장 미토콘드리 안에서 연소가 제대로 안 돼. 그래 뭐가? 또 가스 독소가 생겨. 활성산소가 생겨. 주위의 정보 시스템에 문제점이 생기는데 자 거기에 먼저 말을 하기 전에 핵이라고 하면 뭐예요? 구성되어 있어. 유전 물질들로.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야. 화학 공장이야. 근데 이 화학 공장에서 보니까 세포의 사멸, 분열 조절하고 있고 호르몬들 조절하고 있고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 대사를 조절하는 모든 시스템이 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하고 있어.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연료를 받아들이는 공장이야. 거기에서 처리되는데 뭐가 들어왔어? 이 엔진은 디젤 엔진인데 휘발유가 계속 들어오네. 어떻게 돼? 불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에서 뭐가 많이 생긴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연소가 안 되는 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의 핵심 마지막 단계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연이 많이 생겼다. 매연이 많이 생긴 만큼 뭐가 부족해? 산소 부족증으로 가. 근데 요즘은 암 산소 부족증에서 나타난다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근데 왜 부족하냐? 그럼 말할 줄 아는 사람 없어. 여기서 잘 타는 연료가 뭔지는 몰라. 이 엔진이 디젤 엔진인지 휘발유 엔진인지 모르니까 그 관심이 없어. 왜? 통계학적으로 하니까 다 똑같이 하고 있어 사람을.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음식 먹으면 화장실에서 가스 많이 나고 어떤 음식 먹으면 어때요? 소화가 잘 돼서 아주 변해서 냄새도 없는 변 보고 그러지 않나요?
그게 바로 뭐다? 연소가 되는 거 안 되는 것을 이 미토콘드리아 소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벌써 어디서 알려줬어? 소화기에서 알려줬어. 식도부터 끄끄대고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내보내려고 난리쳤어. 그런 것들은 벌써 뇌와 오관이 모든 감각을 통해서 내 몸이 먹지 마, 먹으라고 하는 사인이 놀랍게 우리는 벌써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삼열을 조절하는데 이제 넌 죽어야 돼. 넌 새로 만들어져야 돼. 그런데 이 정보 시스템이 뭐예요? 세포의 전달 시스템, 신호 전달 물질들이 여기에서 전달해 줘야 돼요. 경계병들이 손님을 들어보낼까 말까 되는데 밖에서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들어온 물질과 세포와의 관계성에서의 문제가 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정보가 다음 세포로 전달돼야 되는데 여기에 전달 시스템이 수용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또 전달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의 삼열도 뒤죽박죽, 영양소를 처리하는 것도 뒤죽박죽, 에너지를 만든 것도 내가 10개 집어넣는데 에너지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 등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설명을 안 해드려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온 물질 대사를 처리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돼. 이게 뭐예요? 이 안에서 벌어진 거야. 밖에서 뭐가 만든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간 물질이 이 안에서 이 자체 내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자체 내에서. 본래 세포의 기능을 상실한 세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세포를 보니까 정상세포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정상세포는 아주 조직이 균일하고 예쁘게 정렬되어 있죠. 근데 암세포는 막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 특징을 보면 세포의 핵 조직의 변형이 생긴, 그리고 세포와 세포가 서로 뒤엉켜 있고 세포 유도시키는 변성 단백질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세포 성장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성장 분열이 제대로 원활하게 정보 신호도 전달이 안 되고 있고, 분열이 막 중단 안 되고 뒤죽박죽 막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암세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세포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분열하는데 비정상세포는 DNA가 손상되면서 다양하게 분열이 마음대로, 지멋대로, 그 다음에 암세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그 연구 논문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크게 정리해보면 식생활 양식이 암과 90% 관계 있다. 음식이다, 술, 담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설탕이 속음식이 유방암 확률도 높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활용품 속에 방부제,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야기. 햇볕 적게 쏘면 백혈구 문제 생겨서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도 발표되고 있고요. 거기에 비타민 D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식단, 자궁암 위험을 줄여준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중해 식단 하면 육류가 없는 곡물 식단이나 채식 식단이죠. 유익한 식생활을 잘 유지한 식물성 식사를 한 분들이 유방암으로부터 또 다양한 자궁암으로부터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식단이에요. 대단한 식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못 먹어야 건강해요. 못 먹는데 잘 먹는다 기준보다 육고기를 다하게 먹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조심하라 이거죠. 신경과 관련돼서 심신의 스트레스에서 잘 보시면 교감신경의 긴장, 잠을 안 잔다든지 짜증나는 환경, 스트레스 환경에서 과립구 중가가 염증을 많이 유도하더라. 근육 긴장, 혈관 수축을 이루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서 면역이 떨어지는, 림프구가 감소되는, 면역세포가 떨어지는데, 특히나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져. 산소 부족. 미토콘드리아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들어온 연료를 제대로 못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부족증 환경이 와서 암 발생을 얘기하는. 결국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암 발생에 영향이 될 수 있다. 또 산소 부족증은 바로 또 뭘 만들어내요? 활성산소 증가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변을 보는 분들은 일단 활성산소 생길 확률이 높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활성산소 생길 확률이 높다. 또 공장의 산소 부족증 환경, 산소가 좋지 않은 환경에 사는 분들은 연소 효율이 낮으니 불안전 연소로 또 연결되니 또 그것도 암으로 갈 수도 있다.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우리 EBM에서의 연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만 명에 대한 통계를 놓고 특히 암 환자 한 8,000명 이상의 환자를 보면서 암은 이거다 라고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다양한 독소들과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 시스템 교란이 암 발생의 원인이다 라고 보는 거죠. 처음에 과산화물질 과다 생성, 육류 단백질이든 어떤 음식물들이
불완전 연소 돼서 생기는 것들인데 특히나 육류단백질에서의 찌꺼기들이 되게 과산화 물질로 보는데 활성산소를 만들 수 있는 소위 유릭이라든가 프리라디칼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젖산 같은 건 뭐냐면 산소 부족증 항에서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생성될 수 있는 게 젖산, 산소 부족증 항, 그다음에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많이 생성되는 것인데 몸이 저항하는 식사와 과식, 불규칙한 식생활 이것들이 과산화 물질 과다 생성의 주범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섭생의 원리야. 몸에서 태우지 않는 것이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서 암 발생의 제일 무서운 거 뭐라고요? 나의 유전자 특성을 모르고 골고루 잡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다. 두 번째, 인체의 산성화, 산염기의 균형을 깨트린다. 화학물질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몸의 산성화는 동물성 단백질 찌꺼기들이 역시 또 몸을 산성화시켜. 동물성 단백질에 황과 인이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들이 결국 뭐냐? 산성화시켜 몸을. 그 다음에 독극물 하면 뭐 살충제, 제초제, 아플라톡신 이런 것들. 그다음 환경으로는 뭐 다이옥신 같은 거 잘 알고 계시죠? 불활성화된 동물성 식품,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인체의 산성화. 여러분들 몸이 굳어간다. 침이 마른다. 눈이 건조해진다. 다 뭐예요? 산성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산성화는 뭐예요? 물 부족도 있지만 물 부족의 포인트보다는 조직이 굳어가는 원인이야. 조작하는 원인은 뭐라고요? 쓰레기 찌꺼기가 많은 상태인데 특히 동물성 단백질 찌꺼기, 화학물질 찌꺼기가 몸을 산성화시키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합성, 가공대가 제발 잡수지 말라고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당연히 영향이 크죠. 스트레스 호르몬, 그다음에 스트레스 물질, 불규칙한 생활, 이것도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산소 부족증을 만들기 때문에 역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당연히 암 발생의 포인트가 되고 비자연 물질 정리해놨어요. 화학양품, 식품 첨가물, 합성 조미료, 합성 건강식품들 다양한 독소들이 돼요.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뭐요? 고장나거나 변이된 유전 코드가 제대로 수리되지 못하게 돼서 세포 속의 유전자들이 뒤흔들려서 뒤죽박죽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코드에 고장이 나면 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되는 거죠. 암은 알고 보니까 뭐요? 스트레스 요소들에 의해서 면역계가 결함돼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러면 암 치유를 위한 식생활 목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암 치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치료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병원에 갖다 대주면 되나요? 돈 싸서 그냥 병원에 갖다 대주고서 알아서 해주세요.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하려는데 어떻게 거부합니까? 아까 한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 하라는데 했다 죽을 뻔했다가 나중에 스톱 치고 도망 나왔다고. 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도망 나왔대. 내가 아주 잘하셨다고. 계속 그랬으면 참 살기 어렸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목표는 누가 해주는데 따라갈 게 아니라 내 몸의 반응, 내 마음의 몸의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선별하셔야 되는데 목표가 필요해. 자, 첫 번째, 내 몸의 암세포가 왜 생성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 없애야 된다. 두 번째, 잘못된 식생활을 인정하고 교정 의지를 세우고 우선 해독부터 해야 되겠다. 소화기를 안정시켜야 된다. 소화가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혈액을 맑게 해야 되고 자연 치유력이 회복돼야 되고 면역 시스템이 가동되게 불편한 거 편한 신호가 와야 돼요. 뭘 먹어도 모르겠다. 이건 중증 환자예요. 이거 먹으면 가렵고 저거 먹으면 편안하고 저거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저거 먹으면 가스가 생기고 불편하더라. 이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신호가 없는 분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면역 시스템이 중지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괜찮다? 면역 시스템이 중지되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절대 마음 안정으로 교감 부겸 신경의 균형, 신경 안정이죠. 그래서 제가 암 환자들에게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콧노래로 시작하시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콧노래. 물질 대사를 정화하는 EBM 균형밥상. EBM 균형밥상의 가치는 독소가 없게 하는 포인트죠. 이용률이 좋다, 독소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호르몬 신경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요. 전 세계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고작해야 4상 체질, 8상 체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암벽을 보니까 당신 태음인이야, 소양이 나오고. EBM에서의 유전자 타입 특성은 전혀 달라요. 자, EBM에서 유전자 특성은 뭡니까? 인삼은 뜨거우니 서늘한 곳에서 생명체가 활성으로 가네. 더더군 자기가 찬이 태양을 쫓아가면서 자기 생명을 유도하네. 그게 뭡니까? 생명체들의 반응 현상으로 자기의 특성을 유지해 나가는 그 원리가 EBM에서의 유전자 특성을 찾는 방향이에요. EBM 밥상이라는 게 물질 대사를 최고도로 유지해서 활성산소가 안 생기게 암세포가 못 크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EBM 밥상이에요. EBM 밥상은 치료 밥상이 아니라 안 생기게 하는 밥상이야. EBM 원리로
고혈압 당뇨를 못 고쳐요. 근데 혈압당이 안 올라가게 어떤 게 더 강력해요? 내 몸에서 알아서 안 올라가게 자율조절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EBM 밥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항산 환경이 돼요. 면역세포가 안정이 돼서 자율조절돼. 그래서 비정상세포는 감히 활동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밖에 못 살아 하는 암 환자가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정상으로 가는 거고, 지금 안 하면 박혈병 환자 응급한 일이 벌어져 죽을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데도 아무 일 없이 정상으로 금방 한 달 반 되니까 정상세포 다시 살아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고, 세포의 안정 환경만 유지해주면 우리 몸은 좋아지기 쉽게 나빠지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동 사멸이에요. 그렇게 되면 면역 시스템 교란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불균형의 식사, 생활 습관, 고에너지 미네랄 부족 식사, 불안전 연소리나 찌꺼기, 가스, 독소 문제, 술, 담배, 활성산소, 과잉 생성의 여러 가지 식사 습관이나 물질들, 지나친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도한 운동, 중금속 문제, 만성질환 방치, 환경오염, 수면 부족 등 이런 것들이 바로 면역 시스템 교란의 원인이다. 자, 암 치유를 위한 해독 방안, 치유력 회복을 위한 기초 조건이 유전체 맞춤 음식의 종류가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래야 일단 독소가 안 생기거든요. 독소를 빼내기 전에 독소 안 생기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운동하는 분들과의 모임, 음악하는 분들 모임 가보면은 아이고 운동하면 되지, 하면 되지 그래요. 저는 그래요.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못하고 떠나서 독소가 되는 것을 안 먹겠다 이거예요. 독소 만들어 놓고 막 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하고 안 생기게 하는 거 누가 잘하는 거예요? 막 살고 나중에 개가천선한 마음 가지고 사과하고 사과할 행동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어렵대. 쉽진 않죠.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쉬워요? 100명 중에 5명은 건강할 수 있을 모르죠. 100명 중에 95명은 건강하기 쉽지 않아. 막 살고 싶어. 대충 하고 싶어. 이렇게 만나보면 그래. 아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모금적으로 살라고 그러냐고. 대충 살면 되지. 인생이 별거냐고. 인생이 별거네요. 별거죠. 왜 별거가 아니에요? 하루한 순간 오늘 잘 살면 내일 편안한데 내일 잘 살면 모레 편안한데 그렇게 해서 제가 45년간 감격 하나 없이 살아왔는데 근데 뻑하면 병원에 가 뻑하면 아프면서도 에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많은 종류와 양의 섭취, 과식 너무 많은 종류 조심하셔야 돼. 식사 습관 바로 뭐 때문에 물질 대사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내가 섭취한 것을 잘 태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이나 그 외에 매개물을 통한 화학물질 섭취, 가공된 거, 백설탕, 카페인 문제, 담배 이런 것들. 해독의 출발이 뭐냐? 독소부터 차단하자예요. 독소부터 차단하자. 그다음에 몸에 앉는 녹즙. 녹즙은 뭐예요? 조절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효소, 열량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잘 타서요. 쓰레기 찌꺼기 매연이 안 생기게 하는 물질이 이 조절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효소, 산소예요. 왜 녹즙을 먹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이거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 잡순 영양소가 몸에서 잘 이용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거라도 꾸역꾸역 잡수고 나면 그게 좋은 거라도 여러분들 자생력이 없을 때는 처리를 못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녹즙은 꼭 드세요. 가루는 안 돼요. 배출을 늘리고 쓰레기 줄이자는 거죠. 소화 효율이 중요하죠. 장내 유익균 증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유산균을 먹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가스 매연이 안 생기는 소화기에서 유산균이 증식한다. 거기에 유산균까지 먹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유산균 얘기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동물들 유산균 먹고 살아요? 동물들 변에서 냄새 나요 안 나요? 원래 안 났어요. 저는 어릴 때 소똥까지 놀았어요. 소똥. 냄새 하나도 없어 원래가 야생에서 키운 소들은. 근데 지금 뭐 사료 먹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연소가 안 되는 소화기 환경이 된 거예요. 동물들이 다 병들어 가는 거예요. 자, 암 치료를 위한 마음의 자세 보시면 먼저 치유 계획을 세우는데 두려움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은 내 세포야. 내가 스트레스 줘서 그렇게 변형됐어. 근데 얼마든지 그 세포가 자기 위치로 갈 수도 있어. 그럼 고장난 거다. 그러면 그냥 놔둬. 그러면 사멸되게. 그리고 새로 만들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 제가 또 말씀드렸죠. 좋아지기 쉽게 나빠지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 인체가. 자,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립니다. 괜히 자식들한테 맡기지 마세요. 자식들 잘하는 것 같죠? 젊은 애들 똑똑한 것 같죠? 미안한데 병원에 안 가봐서 몰라요. 병원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어대는지 몰라. 병원에 가려면 가지 이런 악을 쓰는데 자식들 중에서는 미안하지만 남편 전문가도 아닌데 남편이 불안하다고 악을 쓴다고 그냥 하는 대로 해요? 암이 곧 죽음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치유에 대한 긍정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되면 일로 오세요. 여러분 혼자 고민해봐야 답도 없어. 오셔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시는 게 더 맞겠죠. 나의 성격을 개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식생활 습관 인정하고 과감히 바꿔야 되는데 다 좋겠다 하던 나중에 딱 끝나고 나면
아, 근데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좋아지는데 불구하고, 아, 이거 어떻게 약을 안 먹어? 이러고 앉아있고. 약을 먹고 약을 줄였어. 그 약을 먹을 때부터 더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인전 건강생활이 뭐냐면 눈 뜨면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야.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일 안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건강에 포인트를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건강 유지를 위한 즐거운 시간표를 짜라. 즐거워야 돼 일단. 악착 같은 입을 악물고 하는 운동은 도움 안 돼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좀 많이 웃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배드민턴 좀 해보고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웃음은 암을 이긴다. 웃음은 신경계 안정, 그 다음에 엔돌핀 생성, 호르몬을 활성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죠. 회복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세포의 활력을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 나도 좋아지겠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쪽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놔둬야 돼요? 혼내야 돼요? 혼내야죠. 눈물이 쏙 빠지게. 어제는 한 3번 정도를 눈물을 쏙 뺐어요. 제가 같이 울었죠. 같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눈물 흘리면서 그분들도 회개하고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회복에 대한 믿음 말씀드렸어요. 긍정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사에 어떤 분은 기분 나쁜 말만 골래 사는 분 있잖아. 왜들 그래요? 좋은 농담해도 시간이 짧은데 그냥 기분 나쁜 농담을 골래 하는 사람이 있어. 즐거운 삶이 되는 생활 만들기. 지금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하게. 그죠? 다시 올 수 없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영원히 안 와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오늘 만나는 이 순간에 처음 만나는 분들, 두 번째 만나면 이분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내가 어떻게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분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분이 다음에 왔을 때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늘 가슴에 있거든요. 그 감정을 참 어느 분이 자꾸 채워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라는 질문을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 되죠. 그 즐거운 놀이, 생활, 깔깔대는 운동을 하세요. 입을 악물고 하는 운동 하지 마세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 제발 제일 중요해 이거. 한 번 만나 기분 나쁘면 다음에 또 보자리면 나 바빠 그리고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암치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뭐겠어요? 긍정의 마인드로, 좋아질 수 있는 희망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랬구나,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의지를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치면요, 뇌가 우리 몸을 움직이잖아요. 뇌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 두 가지 흐름에서 이 뇌가 중심에 있는데 이 뇌는 결국은 마음의 영향을 받고 물질 영향을 받아 동시에. 그래서 이 마음에 온 것을 긍정으로 받아치고 물질을 바로 받아치면 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신경과 호르몬이 다 안정적으로 잡혀가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암치료는 항암식품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죠. 바이타민 A, C, E, 셀레늄, 섬유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있어. 이런 정보는 너무 많아. 근데 뭐 먹으면 정말 암이 좋아진다? 생각이죠. 총체적으로 몸에 독소 쓰레기 가스 매연이 생기고 세포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바꾸지 못하는데 세포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꾸지 못한다? 그건 끝날 보기 어려운 겁니다. 말 그대로 임시방편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날을 볼 수는 없어요. 정상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다야 다.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돼. 오늘 정리,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왜 사랑받는 세포가 암을 이긴다라는 표현을 했는지 그 핵심 키를 말씀드릴게요. 세포가 사랑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포가 사랑받는다? 조직, 장기, 몸이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목표를 세워야 돼서 목표.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몰랐어. 어떤 게 사랑받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원적인 부분이야. 자, 우리가 암을 이긴다? 면역력이 안정된다고 했어요. 자, 면역은 뭐라 그랬어요? 몸의 면역이 있고 마음의 면역이 있어요. 마음의 면역은 뭐예요? 양심이야. 몸의 면역은 어떻게 해요? 항산화 환경으로 가만 되면 돼. 항산화 환경은 매연가스 안 생기고 세포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몸의 면역은 잡힌 거야. 그럼 마음의 면역은 뭐다? 양심이 깊어야 돼요. 돈은 가졌어. 근데 가슴에 벌렁벌렁 돼. 그 돈 잘못 가진 거예요. 사랑받았어. 근데 그 사랑 잘못된 사랑 받았어. 그럼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예요. 오늘 강의 마무리 정리입니다. 이게. 면역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음양화평 지인이 뭐라고요? 나는 항상 음일 수도 양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음이면 내가 만나는 삶의 모든 요소 짝을 양으로 맞이하자. 그때 뭐 된다? 화평지인이 된다. 하나 되는 화가 뭐예요? 기분 좋고 몸이 안정되는 환경이에요. 요 조건이야. 화평인 화는 뭐예요?
나 홀로가 아니라 나 아닌 짝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요소야. 물이면 물, 음식이면 음식, 사람이면 사람, 직업이면 직업.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는 상대적인 성질이었을 때 전기 플러스가 마이너스 만났을 때 빛이 나오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이 나오는 것처럼 대사 효율이죠. 대사 효율. 대사 효율이 어디서 나와요? 상대적인 짝을 만났을 때야. S 성질이다 보니까 뭘 만났어요? M 성질 음식물이 들어가서 화평진이 되니까 그 물질이 뭐가 됐다? 몸화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최고로 올라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활성산소가 안 생긴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틀이 없어, 세계적으로. 왜? 왜 없는 줄 아세요? 과학이 통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틀이 없는 거야. 너도 나도 간치론 이렇게, 너도 나도 음식, 이런 물질 뭐가 돼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걸 통계학적으로 그것을 표준화된 치료로 얘기하고 있고 EBM이라고 하고 있어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라. 근거 중심 의학이 서양 의학이야. 근데 우리는 EBM 뭐예요? 생태 균형 의학이야. EBM은 전혀 달라요. 용어가. 이코로지컬이 바란스드 메디신이야. 음양의 중하체적인 내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그게 뭐라고요? 전기 플러스가 마이너스와 만나서 중하차가 됐을 때 전기의 가치가 발현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성질의 음식물이야. 저거 S타입이니까 M 성질을 맞이해가지고 몸화됐어.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몸뚱이로 다 이용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M인데 M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쓰지를 못해. 거부해. 저항해. 그게 뭐? 열반응, 염증반응, 활성산소, 독소, 생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골고루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얼마나 오래 살라고 그렇게 그냥. 음양화평지인의 삶이라는 개념에서 이 원리는 뭐라고요? 바로 내가 울면 자연을 양으로 만나서 몸뚱이가,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한테 봉사해야 돼. 내가 돈이 많으면 돈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야 돼. 보면 다 뭐라고요? 나와 상대적인 사람과 하나 된 원리야. 그게 사랑의 원리야. 제가 왜 사랑이라는 말 썼느냐면 몸뚱이 사랑, 남자 여자 사랑에서 뭐가 생명체가 태어나. 저는 학생들 가르친 교수로서 살아온 사람이 학생들한테 가르쳐줄 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다 얘기해 줄 때 너무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그 학생들은 받아서 기분 좋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사랑의 원리야. 알고 보니까 성별의 사랑도 있고 가진 걸 나누는 사랑도 있고 말로 언어로 주고받는 관계가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연결되더라. 내 세포가 사랑받는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려면 해드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12시 전에는 반드시 잠들자. 햇빛, 물, 공기, 햇빛을 취해야만 잠잘 수 있어요. 제 시간에 자야만 돼. 천연물질이어야만 돼. 내 세포가 좋아하는 거여야만 돼. 그 몸생활, 행복한 마음생활은 뭐겠어요? 만족에서 와.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이해하는 데서 와요. 그게 안 되면 감사와 기쁨이 안 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비우고 이해하고 그리고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마음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행복한 마음을 갖기 위한 기준점이 있는데 양심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키예요. 양심은 항상 내가 더 챙기게 돼 있질 않아. 3개를 가지고 2개를 주고 내가 하나 갖게 돼 있지. 3개를 가지고 내가 2개 가지면서 하나를 주면서 기쁘다? 그건 양심의 방향에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3개를 가지고 2개를 주니까 그 관계는 더 커지게 돼 있어. 근데 3개를 가지고 하나를 주고 내가 덜 갖고 상대방 더 주면 계속 커지는데 거기서 멈추게 돼 있어. 뭐 쓰지 못하니까 나 줬구만. 자기 먹고 싶으니까 나 줬구만. 이게 사랑이 커지겠어요? 아이고 저렇게 좋아하면서도 날 줬네. 이랬을 때 그냥 아이고야 나는 뭘 줄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요? 그게 양심의 기준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EBM 식사의 가치 뭐라고? 독소 최소화야. 독소 최소화는 자연스럽게 항산 환경이 가스 내면는 환경. 이 환경은 뭐라고요? 암세포 꼼짝마 환경이야. 그러니까 암세포 잡을 필요 없어. 이 항산 환경하면 암세포 던져놓으면 걔는 그냥 스스로 멈추는 거야. 스스로 자멸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암을 못 꽂죠. 근데 뭐야? 암세포 못 크게 하지. 암세포는 일정 시간 지나면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라졌네? 한 달도 못 살겠다. 뭐 몰핀 주사도 말 안 되고 응급한 환자인데도 통증이 사라져서 정상 금방 되는 사람도 나타나고. 무서워요. 인체가 놀랍더라고요. 자, 전문적인 면역 회복법.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생력이 없어. 몸 안에 쓰레기 찌꺼기 세포 주위에 막 더덕더덕 찌꺼기가 많이 붙어가지고 신호 전달도 안 되고 그 세포 내에서 뭐라고요? 아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불안전 요소 되니까 활성산소 확 올라가고 산소 부족증 현상이 나타나고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요. 항산화 물질. 항산화 효소 만드는 시스템이 미토콘드리아야. 근데 여러분들 항산화제 안 먹으면 뭐 큰일 나는 줄 아는데
몸 안에서 항산화제도 만들고요, 비타민 D도 만들고요, 콜라겐도 만들고요, 뭐가 된다 뭐 웃기고 있어요. 몸에서 다 만드는 걸 가지고 학자들은 그걸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안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요거 뭐라고요? 요 면역회복법은 여러분들에게 유전자 맞춤 생약을 쓰고 여러분 자생력이 돌아가면요 수술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방침이고 원칙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되면요 암세포가 클 수 있는 것을 빨리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춤 시간이 늦어지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할 때 집중적으로 짧게 4개월, 7개월이나 지독하게 따라오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맑은 감각이 살아나. 이 감각이 살아나면 세포 신호 전달 체계가 살아나는 거죠. 세포 조직이 장기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 금방 뚝딱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백혈병 환자들은 거의 쉽게 좋아져요. 골수염도 금방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백혈구조 생장소멸이 굉장히 빨라. 위장벽도 굉장히 생장소멸이 빨라요. 4, 5일 일주일이면 다 바뀐단 말이에요. 위장 점막도 그만큼 면역 시스템이 아주 포진이 잘 되어 있는 이 소화기 전반적으로 재생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이 생겨도 얼마든지 백혈구가 확 바뀌면서 그냥 콱콱 공격을 하고 정상적인 환경권을 지키게 돼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진대사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잠을 자는데 11시 이전부터 움직여라. 충분히 움직이셔라. 그래서 순환이 되겠죠. 그리고 뭔가 긴장되는 일이 적당히 있어야 돼. 60% 긴장, 40% 이완이라고 했어요. 적당하게 긴장하는 생활을 꼭 하셔라. 지금까지 연구된 것 중에서는 계속 제일 좋다라고 연구된 원료를 선별해서 만들어 본 거니까 정리해야 마지막입니다. 면역세포의 안정을 통한 뭐요? 항상성 시스템은 항상 체중부터 시작해서 혈압이든 혈당이든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암세포가 내 몸에서 기생할 수 없는 환경권을 유지하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론, 암세포가 결국은 없어지기 위해서는 내 세포 하나하나가 사랑받는 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